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1층 측면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임대료는 지속 입금을 해주는데 거의 8개월가량을 영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분양사에서 처음에는 구내식당이라고 했다가 프랜차이즈 치킨집으로 바뀌어 있다가 최종 그냥 치킨집이라고만 했습니다. 상가 안에는 의자 몇 개만 들어와 있고요. 분양사에서 맞춰진 임대차인데 이자도 오르고 2년 뒤 계약이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월세는 계속 내는데 지금 영업은 하고 있지 않고 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뭐 대화만을 가지고 결론을 낸다면 개인 사정인가 보죠. 계약을 했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장사를 당장은 못 하는데 그래도 빌렸으니까 월세는 내야겠죠. 그래서 내는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굳이 없겠죠. 그런데 첫 줄을 읽고 나서 이거 혹시 분양받을 때 이미 임대를 맞춰놨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걱정거리를 더 안겨드리면 될까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아닐 수 있는 경우를 굳이 알아야 되나? 걱정은 하면 할수록 커지는 건데 눈덩이처럼. 그러면 질문자의 다음 답변을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대가 맞다. 맞죠. 맞겠죠. 본인이 계약한 게 아니겠죠. 이제 저한테 정식으로 배우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가가 나오면 거기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경매 정보지에 뭐 1억짜리 상가가 나왔다. 그럼 거기에 뭐 김밥 천국, 임차인 뭐 1000에 100 뭐 이런 식으로 월세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월세는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상가 경매가 나오면 진짜 임대 시세를 알아봐라.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절대 믿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매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 시세를 얘기하는 거지. 임대 시세를 정확히 알아보면 내가 몇 프로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얼마에 입찰할 것인지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정확한 임대 시세를 파악해 봐라가 제가 교육하는 주 메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경매하는 사람들은 진짜 임대 시세를 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현황조사서에 나온 그 임대 시세를 보고 믿고 입찰가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차 계약이 비싸게 돼 있으면 높게 낙찰되고요. 싸게 돼 있으면 낮게 낙찰되거나 유찰됩니다. 비어 있으면 더 낮게 낙찰되고요. 자, 근데 제가 똑똑한 채무자예요.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범죄 수단으로 쓸 수 있으니까. 하여튼 경매를 당했어요. 당했는데 내 상가가 높게 낙찰되길 원합니다. 내 상가는 5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임대 시세가. 그런데 제가 그 임대차를 가짜로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게 신고를 합니다. 법원에다가. 그러면은 500에 50만 원짜리 나오는 게 200이니까 2000에 200 나오게 경매지에는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200만 원이 나온다는 걸 믿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높은 낙찰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낙찰을 받고 싶어. 즉 싸게 낙찰되고 싶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상가를 공실로 비워두면 싸게 낙찰이 됩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경매지에는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월세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높게 낙찰되고 없거나 낮으면 낮게 낙찰됩니다.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월세가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장사는 안 해. 근데 그 월세를 누가 맞춰줬냐? 분양을 했던 분양사무실에서 맞춰줬습니다. 상식적이진 않는데 돈은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될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분양받은 상가와 지금 경매받은 상가를 혼합해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힌트를 하나씩 조금씩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양가를 굉장히 비싸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10%의 수익률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광고일 뿐이지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분양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분양을 안 받겠죠. 그런데 내가 10%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어디 나와? 봤더니 제가 이미 계약을 해놨어. 그러면 그거는 안 믿을 수가 없죠.
월세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계약을 해놓으면 훨씬 유리하게 분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분양하는 사람이 나쁜 생각을 했어. 거기는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한 200만 원 나온다고 계약을 하고 짜고 치는 거죠. 계약을 하고 200만 원 월세 들어온 통장 내역도 보여줘. 거기서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안 먹었으면 시세껏 계약을 해갖고 분양을 하면 되는데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50만 원 나오는 상가를 여기 2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200만 원 나오는 상가 임차인을 짜고 맞춰놓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통장에 몇 회 입금된 것까지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당하지 않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배워야 되는 거야. 경매는 거기 200만 원이 나오든 300만 원이 나오든 2천만 원이 나오든 실제 시세를 조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니까 분양이 나왔던 매매가 나왔던 경매가 나왔던 거기 임대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인근의 임대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하시는데 뭐 그 임차인은 지금 개인 사정으로라니까 혹시 걱정만 더 안겨드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론을 짓자면 주변 상가하고 비슷한 시세라면 2년 후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주변 시세부터 조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00% 해소는 안 됐지만 지금부터 대비는 되실 거예요. 임대 시세부터 알아보시고 또 고민이 되시면 다음 주라든가 한번 다시 오셔갖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도 다 말씀을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복삼이 귀엽다의 복삼이 아빠입니다. 네. 미국 시황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식, 경매, 손익률 어떤 게 더 높아질까라는 예상도 하시나요? 네, 해볼까요? 저한테 주식이 좋아요, 부동산이 좋아요 라고 하면 제가 뭘 좋다 그럴까요? 자, 전 부동산이 좋다고 하겠죠. 제가 이제 목사님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닐까요? 절에 다닐까요? 그럼 교회 다니라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답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부동산 또는 왜 부동산 경매가 더 좋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지금의 주식시장에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10%가 남아있을지 50%가 남아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100%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50년, 100년 후에 아마 다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영원하다는 점이 있죠. 시총 전 세계 1위 애플사도 50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년에 잘 나갔던 야후니, 라이코스니 아마 10대 기업 안에 들었던 회사들일 거예요. 그런 거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IBM이나 인텔, 최고의 기업이라고 했던 회사들도 없어진 건 아니나 최고의 기업은 아니죠.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영원한 부동산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경매군님은 저는 주식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 알려드릴까? 주식은 금액이 매일매일 보여. 아니 매 시간도 보이고 매분 보여. 근데 내가 안 보면 되는데 자꾸 보이니까 봐요. 보면 자꾸 생각을 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전 세력이 아니고서야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얽매이니까 얽매이면 자꾸 사고팔고를 하게 돼요. 심지어는 이거 다 오른 것 같아. 이거 팔았다가 더 오르면 그걸 또 사. 내가 팔아버린 것도 계속 보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주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무슨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소문에 끌려다니고 마치 무슨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듯이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실 겁니다. 내가 안 맞아 이렇게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으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제 영등포구 아파트 입찰 다녀왔어요. 당산동 2가 대우 아파트요. 조회수가 5천이 넘어서 경쟁이 치열할 줄 알았는데 6명만 들어왔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물건, 저만 입찰하는 순간을 만끽하고 싶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경매 투자반이신 것 같습니다. 저만 입찰하는 순간을 만끽하고 싶어요 라는 건 단독 입찰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은 나 혼자 들어가서 1등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50명 들어가서 1등하는 걸 좋아하죠. 이게 일반인들과 배운 사람의 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2가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회수가 5천이든 5만이든 그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찰이 많이 될수록 조회수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죠. 두 번째, 그래도 영등포의 아파트가 5천 조회수를 넘긴 걸 6명이 입찰했다는 것은 작년 또는 재작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 작년보다 싸다는 얘기입니다. 쌀 때 여러분들은 기회를 노려서 저만이 입찰하는 순간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